전 세계 조선업계의 충격적인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LNG선 발주량 16척. 이 중 한국이 따낸 물량은 몇 척일까요? 16척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수주 실적은 0입니다.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죠. 불과 5년 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한국의 반값에 배를 만들어주겠다며 전 세계 물량을 쓸어 담던 그 시절을요. 그때 한국 조선소는 망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됐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와도 한국 조선소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조 원을 아끼려다 20조 원을 공중분해 시킨 카타르의 피눈물 나는 후회, 그리고 벼랑 끝에서 세계를 체패한 한국 조선의 대반격 드라마. 그 통쾌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계를 2020년 카타르 도하의 협상 테이블로 돌려봅니다. 당시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인 23조 원짜리 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대표단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기술력은 세계 최고니까요. 하지만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한국 배는 너무 비쌉니다. 중국은 당신들보다 30%나 싸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굳이 비싼 한국 배를 써야 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배는 척당 2,100억 원, 중국은 1,500억 원. 한 척당 600억 원 차이 팩척이면 무려 6조 원입니다. 카타르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대신 중국의 가성비를 선택했죠. 한국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크를 비워두겠다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6조 원의 할인이 훗날 20조 원짜리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줄은요.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1,5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을까요?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세금에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겠다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선소 짓는 땅값 공짜, 인건비 보조, 배를 수출하면 장려금까지 줍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도 남는 장사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배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도 그 안에 심장은 못 만듭니다. LNG선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바다 위의 냉동고입니다. 용접 한번 잘못하면 배가 깨지고 단열재 두께가 1만 틀려도 가스가 다 날아갑니다. 이건 30년 숙련된 한국 장인들의 손끝에서만 나오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카타르는 가격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보조금으로 포장된 중국산 불량 폭탄을 텁석 안아버린 겁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호주 앞바다에서 첫 번째 재앙이 터졌습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만든 글래스토노가 항해 도중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엔진이 멈추자 냉각 시스템도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할 탱크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상태였던 천연가스가 끓어오르며 기체로 변했고 부피가 순식간에 600배로 팽창했습니다. 배가 압력을 못 이겨 터지기 직전이었죠. 선장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수천억 원어치 가스를 공중으로 배출해버린 겁니다. 바다 위에 돈을 뿌린 셈이죠. 호주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배는 항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즉각적인 수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카타르는 당황했죠. 운이 나빴겠지, 한 번뿐인 실수겠지 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엔 칭다오호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던 엔지니어가 선체 외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판 곳곳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바로 공포의 콜드 스파트 현상이었습니다. 탱크 안에 초저온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와 선체를 얼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철은 극저온 상태가 되면 유리처럼 성질이 변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깨져버리죠. 만약 항해 중에 파도가 쳤다면 타이타닉처럼 배가 두 동강 났을 겁니다. 호주 당국은 즉시 입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다. 수리하는 데만 수개월, 그동안 날린 운송비와 위약금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6조 원 아끼려다 배는 멈추고 가스는 새고 신용은 바닥을 쳤습니다. 카타르의 가성비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원 차단,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배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엔진, 조명,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하 163도를 유지하던 냉각기가 꺼졌다는 소리입니다.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코철 덩어리는 예인선에 끌려 수백 킬로미터를 질질 끌려갔습니다. 마치 고장난 경차처럼요. 호주 정부는 폭발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띄울 자격이 없다. 즉각적인 입항 금지 명령. 2018년 엔진 고장, 2023년 선체 결빙, 2024년 블랙아웃. 5년 동안 3번의 치명적 사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순간이었습니다. 카타르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2020년 그들은 한국 배가 비싸다며 중국을 선택했죠. 척당 600억 원, 팩척이면 무려 6조 원을 아낀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다에 뿌려진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 수리하느라 날린 운송 기회비용, 납기 지연 위약금까지. 전문가들은 카타르의 손실액이 20조 원을 넘어선다고 분석합니다. 6조 원 아끼려다 20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수십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에서 증명됐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넘어간 대가는 국가 재정을 뒤흔들 만큼 가혹했습니다.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문전박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원합니다. 웃돈을 얹어줄 테니 제발 우리 배 좀 만들어주시오. 하지만 한국 조선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죄송하지만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의 도크는 이미 2028년까지 꽉 찼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슈퍼을이 된 겁니다. 3년 전만 해도 도크를 비워두겠다며 읍수하던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 아쉬운 건 카타르입니다. 그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이 부르는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비밀은 바로 멤브레인 기술에 있습니다. LNG선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액체를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도 기화해서 폭발하고 금속에 닿으면 유리가 깨지듯 선체가 박살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종이처럼 얇은 특수합금으로 완벽한 단열 밀폐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입니다. 중국 배가 용접 불량으로 가스가 새고 얼어붙을 때 한국 배는 기화율 0.07%라는 기적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0%를 실으면 99.9%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광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봅시다. 거제도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망했다며 수만 명이 해고되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말라 죽는 산업이라며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짐을 싸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깎이고 동료가 떠나는 와중에도 묵묵히 용접봉을 잡았던 진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언젠가 기회는 다시 온다고. 중국이 가격으로 덤빌 때 그들은 기술을 갈고 닦으며 칼을 갈았습니다. 지금의 20조 원 책밭은 그때 거제도를 지켰던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든 결과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다 위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터졌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휘청이던 중국 조선업에 미국이 결정적인 확인 사살을 날린 겁니다. 2024년 미국 무역대표 부유 STR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발동.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덤핑해서 전 세계 조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중국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징벌적 입항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톤당 50달러였던 수수료가 2028년엔 140달러, 거의 3배로 뜁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주 입장에서 배는 20년을 굴려야 하는 자산입니다. 싼 맛에 중국 배 샀다가 고장나서 수리비 깨지고 운항 멈춰서 위약금 물고 이제는 미국 항구 들어갈 때마다 통행세까지 뜯기게 생긴 겁니다. 가성비라고 믿었던 중국산 배가 순식간에 돈 먹는 하마이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벌어졌고 무역 장벽은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중국 배는 이제 공짜로 줘도 못한다. 이 거대한 흐름이 모든 물량을 다시 한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적표입니다. 2025년 전 세계 LNG선 발주량 총 16척, 한국 수주량 16척, 점유율 100%, 중국 0척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3년 전 가격표를 흔들며 한국을 압박하던 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조선소가 슈퍼갑입니다. 저희 2028년까지 예약 꽉 찼는데요. 3,500억 원 아니면 안 만듭니다. 배짱을 튕겨도 선주들이 돈 싸들고 줄을 섭니다. 불과 몇 년 전 배 한 척이 아쉬워서 도크를 비워두겠다고 사정하던 그 한국 조선소가 맞습니까?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도크는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2022년 한국 67%대 중국 33%였던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한국의 독주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기고 친환경 규제가 강해질수록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만든 완벽한 독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장인 정신은 살 수 없다. 카타르는 당장에 6조 원을 아끼려다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1,500억 원짜리 중국산 배는 코철 덩어리가 되었고 2,100억 원이었던 한국 배는 이제 3,500억 원을 줘도 못 구하는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15년 그 춥고 어두웠던 거제도의 겨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고 손가락질할 때 월급이 깎이고 동료가 떠나는 와중에도 묵묵히 용접봉을 놓지 않았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지켜낸 멤브레인 기술과 0.01의 디테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비싸도 대체 불가능한 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남은 방식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싼 게 피지떡이라는 옛말, 이제 전 세계 바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